긴급 속보. 곧 6072 겪게 될 끔찍한 노후 현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언론에선 미소 짓는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막상 골목길과 시장,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은퇴하면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라는 기대는 사라진 지 오래고 오히려 은퇴 후가 전쟁터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행복과 여유여야 하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노후 파산, 고독사, 건강 파괴. 이 세 단어는 이제 뉴스가 아니라 곧 내 옆집 이야기,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6072 겪고 있는 이 현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50대, 40대, 심지어 30대까지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믿음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복지 제도는 늘 부족하고 연금은 점점 줄어들며 물가는 끝없이 치솟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노후는 단순히 고생이 아니라 끔찍한 생존 게임으로 변합니다. 은퇴 후에 찾아오는 첫 번째 현실 돈이 없다. 평균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나이는 60세 전후. 하지만 기대 수명은 85세를 넘어섰습니다. 즉 25년 이상의 시간을 월급 없이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한 달 아파트 관리비도 채 내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은 새벽에 편의점, 택배 상하차, 청소 일을 나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퇴 후 편안히 손주 돌보고 여행 다니는 그림은 극소수의 이야기일 뿐 대다수는 다시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체력입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노후의 민낯입니다. 두 번째 현실 건강이 무너진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지라는 말, 은퇴 세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돈이 없으니 제대로 된 건강관리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병원비를 아끼려고 통증을 방치하다가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번집니다. 요양병원에 갈 비용이 없으니 집에서 고통을 버티다가 결국 홀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은 앞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의료비와 생활비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빚이 되어버리는 현실, 바로 지금의 6072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 현실 외로움이 덮쳐온다. 돈도 건강도 힘들지만 사실 가장 잔인한 건 외로움입니다. 가족과 단절된 채 홀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증, 고독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합니다. 내가 죽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년의 삶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면 그 끔찍한 노후 현실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곧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를 흔드는 가장 거대한 공포, 그것은 돈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은퇴 전에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월급은 끊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 수많은 6070세대가 절망에 빠집니다. 한국인의 평균 은퇴 나이는 60세 전후. 그러나 기대 수명은 85세를 넘어섰습니다. 즉, 최소 25년 이상의 긴 시간을 월급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60만 원대.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비만 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물가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원짜리 장바구니가 20년 뒤에는 30만 원, 4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받는 연금은 미래엔 용돈도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장수 리스크라는 무서운 현실이 더해집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 같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겐 재앙입니다. 80세, 90세까지 살아야 하는데 돈은 이미 70대에 바닥이 난다면 남은 생은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은퇴 후 10년 안에 저축을 모두 써버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빚에 기대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야만 하는 삶.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6070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돈을 얼마나 모아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의 흐름을 만들었느냐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놨다고 해도 그것이 고여있는 물이라면 언젠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노후의 삶은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야 마을이 살아가듯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기면 삶은 메말라갑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흐름을 다스려라라는 첫 번째 전략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노년층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자신만의 흐름을 만들어뒀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임대 수익을 만들어 놓았고 누군가는 금융상품을 통해 분산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은퇴 후에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직업화해 꾸준히 소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쌓아둔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이 나를 지켜준다. 반대로 흐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무너집니다. 처음엔 저축으로 버팁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돈이 바닥납니다. 그때부터 삶은 급격히 불안해집니다. 카드빚이 늘고 대출을 끌어다 쓰며 결국 경제적 자유는커녕 매일이 생존 투쟁이 됩니다. 이것이 6070의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이고 바로 지금 우리가 미리 막아야 할 운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후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돈의 흐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돈이 흐르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재산을 모았다 해도 그것이 고여 있다면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설계하는 일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제는 원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의 흐름을 다스려라라는 말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적용 가능한 실천 전략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임대 소득을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임대 소득이라고 하면 당장 거대한 상가나 건물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초고층 빌딩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흐름입니다. 작은 오피스텔 하나, 원룸 한 칸이라도 매달 일정한 월세가 들어온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연금과 합쳐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이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안정감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둘째, 금융상품을 분산하라. 노후 재정의 가장 큰 위험은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는 것입니다. 주식만, 부동산만, 현금만 붙잡고 있는 것은 불안한 길입니다. 시장은 언제든 흔들리고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분산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채권, 배당이 꾸준한 주식,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을 적절히 섞어야 합니다. 노후의 자산 운용은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꾸준함을 확보하는 겁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말처럼
작은 이익을 안전하게 쌓아가는 것이 노후에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셋째, 온라인과 파트타임 소득을 활용하라. 은퇴 후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가볍게 이어가는 것이 돈뿐 아니라 건강과 활력까지 지켜줍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블로그 글쓰기, 유튜브 채널 운영, 온라인 강의, 중고거래, 재능 공유 플랫폼까지 내 경험, 내 시간, 내 이야기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도 파트타임 일자리나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이면서 동시에 삶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출을 통제하라. 돈의 흐름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지출을 막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새어나가는 돈이 많으면 바닥은 금방 드러납니다.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소비 습관의 교정입니다. 불필요한 사치, 과소비, 충동적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가끔은 전략이라는 단어가 초라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전략은 또 다른 수익 창출입니다. 적게 쓰는 것도 버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지출을 줄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소득입니다. 다섯째, 흐름을 자동화하라. 돈을 다스리는 일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자동이체로 일정 금액이 저축과 투자로 흘러가도록 설정하면 스스로 신경 쓰지 않아도 시스템이 나를 지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일이 끊겨도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결국 돈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나 대신 움직이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섯째, 자신만의 현금 흐름 다이어리를 만들라.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생각은 하지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다스린다는 건 기록하고 확인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달 어떤 돈이 들어오고 어떤 돈이 나가는지를 눈으로 확인해야 비로소 길이 보입니다. 작은 메모라도 좋습니다. 내 돈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사람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돈은 단순히 쌓아두는 자산이 아닙니다. 흐름이 없는 돈은 결국 썩어갑니다. 반대로 작은 물줄기라도 흘러들어오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흐름이란 생명선입니다. 작은 임대, 분산 투자, 온라인 소득, 지출 관리, 자동화, 기록 습관. 이 6가지가 모이면 평생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책 한 권을 읽는 것, 금융 공부를 10분 하는 것, 하루 지출을 기록하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모여 20년 뒤에 당신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노후의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 흐름이 끊겨서 오는 것이다. 돈의 흐름을 다스려라 마이너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다스려라라는 말은 원칙처럼 들리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략, 손에 잡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당신의 노후를 지켜낼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임대 소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 소득이라고 하면 곧바로 빌딩, 대형 상가 같은 거대한 자산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노후에 필요한 건 초호화 건물이 아닙니다. 아주 소박한 원룸 한 칸, 작은 오피스텔 하나도 충분히 삶을 지켜줍니다. 월세 50만 원, 이 금액은 적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합쳐지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5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안정감이고 내일을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노후의 진정한 안전망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금융상품의 분산 투자입니다. 한 가지 자산에만 기대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길고 시장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주식 하나에만 올인하거나 부동산에만 묶여 있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자산 운용은 단기간의 대박이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의 흐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채권에서 안정성을, 배당주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금융상품에서 정기적인 수익을 확보하십시오. 거북이가 느리지만 결국 승리하듯 노후의 재정은 빠른 속도보다 꾸준한 발걸음에서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과 파트타임 소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거와 다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돈을 벌 기회가 사라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라인 세상은 누구에게나 열린 광장입니다. 블로그 글쓰기, 유튜브 운영, 온라인 강의, 전자책 출판, 재능 공유 플랫폼 나의 경험과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가치가 되고 곧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일자리나 파트타임 기회가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버티며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즐겁게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고르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만들면서 동시에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노후 전략입니다. 네 번째는 지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아무리 만들어도 지출이 새어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노후의 재정은 벌기보다 막기에서 안정됩니다. 불필요한 사치, 과소비, 충동 구매는 젊을 때야 웃고 넘길 수 있지만 노후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적이 됩니다. 적게 쓰는 것도 버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전략은 단순한 인색함이 아니라 또 다른 수익 창출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이는 습관은 곧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흐름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돈 관리가 번거로우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저축과 투자가 흘러가도록 만들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일이 끊겨도 시스템은 계속 작동합니다. 그 구조가 바로 당신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가 되어 은퇴 후에도 당신 대신 일해줍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만의 현금 흐름 다이어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고민하지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하지 않으면 흐름을 알 수 없습니다. 매달 어떤 돈이 들어오고 어떤 돈이 나가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당신은 돈의 주인이 됩니다. 작은 수첩 하나라도 좋습니다. 내 돈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사람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돈은 단순히 쌓아둔 자산이 아닙니다. 고여있는 물은 결국 썩습니다. 그러나 작은 물줄기라도 꾸준히 흘러들어온다면 그 강물은 당신의 삶을 지탱합니다. 임대 소득, 금융 분산, 온라인 수익, 지출 통제, 자동화, 기록 습관. 이 6가지가 모이면 평생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하루 지출을 기록하는 것, 금융 공부를 10분 하는 것, 작은 부업 아이디어를 적어보는 것. 그 사소한 습관이 모여 10년, 20년 뒤에 당신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기억하세요. 노후의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 흐름이 끊겨서 오는 것이다. 건강을 설계하라. 돈은 분명 노후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건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생활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큰 재산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침대 위에서 요양만 하는 통증 때문에 매일이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노후를 살아본 사람들이 피눈물로 남긴 진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6070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평생을 자녀 교육, 집 장만, 생계 유지에 쏟아붓다 보니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지만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질환 한두 가지가 아니라 노화와 함께 몰려오는 만성질환이 삶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세대의 의료비 지출은 전체 소비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돈이 부족해 병원에 가기를 미루고 통증을 참다가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번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병원 문턱을 넘기조차 부담스러운 현실에서 건강은 가장 잔인한 적으로 변합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 못하고 병원에 가지 못하면 건강은 더 무너집니다. 결국 가난과 질병이 서로를 악순환시키며 노후를 짓눌러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전체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관계도 단절되고 돈의 흐름도 끊어집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건강이 바닥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후를 대비하는 두 번째 전략은 반드시 건강을 설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의지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나는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내일부터 식단을 조절해야지라는 다짐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의 시스템입니다. 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이 10년, 20년 뒤 당신의 몸을 만듭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하루하루의 습관이 당신의 건강 계좌에 입금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투자가 아니라 소모품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괜찮다고 방치하다가 노후에 이자처럼 몰려오는 질병의 청구서를 받아들게 됩니다. 은퇴 후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건강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경우입니다. 여행을 꿈꾸던 사람은 무릎 관절 때문에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려던 사람은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드나듭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라 병원 진료 기록지와 처방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이토록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건강 설계의 기본은 사실 단순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평생 쌓아온 습관이 그대로 노후에 나타납니다. 술과 담배를 방치한 사람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게 되고, 운동을 외면한 사람은 근육이 사라져 작은 계단도 오르기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매일 20분이라도 걷고 음식을 절제하고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은 사람은 70대, 80대에도 활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노후의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수십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걷고 식사하고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은 사람은 가장 큰 재산을 가지고도 웃을 수 없습니다. 결국 행복의 기준은 건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을 단순히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현재를 붙잡는 것이라면 설계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20년, 30년의 건강을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다시 짜야 합니다. 운동과 식습관, 정기검진, 스트레스 관리까지. 마치 인생의 재무 설계처럼 건강에도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략은 분명합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해도 건강이 받쳐주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건강을 우연에 맡기지 말고 설계하십시오. 건강을 설계하라. 여러분,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설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력 운동을 습관화하라. 6070세대가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근육의 소실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불립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고 낙상 사고가 크게 늘어납니다. 한 번의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지면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건강의 핵심은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거운 헬스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20분씩 가벼운 아령 운동,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기초적인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힘입니다. 둘째, 걷기와 균형 운동을 병행하라. 걷기는 최고의 약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습관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며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여기에 균형 운동을 더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 발로 서 있기, 요가 동작, 가벼운 스트레칭은 낙상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이 당신의 80대, 90대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셋째, 식습관을 단순화하고 절제하라. 한국인의 식단은 짜고 맵고 자극적입니다. 이런 식습관은 고혈압, 당뇨, 위장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노후 건강을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과도한 소금과 설탕, 과식과 폭음을 줄이고 제철 채소와 단백질 중심으로 식단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식습관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길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배가 부르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넷째, 정기검진을 습관화하라. 많은 분들이 병원 검진을 부담스러워하고 별일 없겠지 하며 미룹니다. 하지만 질병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암,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막을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정기검진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안심을 사는 투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꼭 필요한 항목만큼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지출이 아니라 인생을 연장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마음 건강을 챙겨라. 육체적인 건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실제로 우울증은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마음이 약해진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은 병이고 치료해야 할 문제입니다. 명상, 호흡훈련, 종교활동, 취미생활은 마음을 지키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 5분 동안 깊게 호흡하고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됩니다. 여섯째, 생활 속에서 움직여라. 운동은 헬스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자체를 운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특히 집안일은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완벽한 헬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단기간에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1년, 3년, 5년 뒤에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같은 나이 70세라도 어떤 사람은 지팡이에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산에 오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오늘 쌓은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노후 건강의 비밀은 화려한 치료법이 아니라 단순한 습관의 꾸준함입니다. 근력 운동, 걷기, 절제된 식사, 정기검진, 마음관리, 생활 속 움직임. 이 6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착각을 버리고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20년 뒤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잃으면 끝입니다. 건강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두 번째 전략, 건강을 설계하라. 이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관계를 지켜라. 여러분, 돈이 있어도 외롭다면 불행합니다. 건강이 있어도 혼자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돈도 질병도 아닌 외로움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6070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은 고독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며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공허함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고독사에 속한다고 합니다. 숫자로는 차갑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도 따뜻한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때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아버지, 자녀 뒷바라지로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 사회 속에서 성실히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라는 허무함 속에 살아갑니다. 관계의 단절은 결국 생존 의지를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고독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을 불러오며 치매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실제로 고독사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죽음을 앞당기는 질병과 같습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버틸 수 있지만 완전히 혼자가 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고 서서히 무너집니다. 6070세대가 직면한 또 하나의 비극은 스스로 관계를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어 귀찮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고립은 곧 파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혼자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손주와의 대화, 친구와의 웃음, 이웃과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은퇴 후 삶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관계를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도,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인간관계 속에서 활력을 얻는 사람은 여전히 웃습니다. 매주 친구들과 모여 차를 마시고 이웃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이것이 노후의 진짜 행복을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뜻한 대화를 나눌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내가 필요로 되는 존재라는 확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이것이 노후를 살아갈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홀로 쓸쓸히 끼니를 때우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들은 손주와 산책을 하고 친구와 여행을 가며 지역 모임에서 활기를 찾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조건임에도 삶의 온도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이유는 바로 관계의 유무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지키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자 행복의 문제입니다. 돈도 건강도 결국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얻습니다. 행복은 함께할 때 완성된다는 말처럼 노후의 마지막 전략은 반드시 관계를 붙잡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켜라. 여러분, 관계가 노후의 마지막 생명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관계는 단순히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 없이는 금방 무너집니다. 돈도 투자해야 불어나고 건강도 운동해야 지켜지듯 관계도 의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관계를 지켜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관계부터 회복하라. 노후의 가장 큰 힘은 여전히 가족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 세대가 자녀와의 거리를 좁히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갈등,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벽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전화하십시오. 작은 안부 인사라도, 짧은 메시지라도 좋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라는 고집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살아납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웃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친구와의 관계를 이어가라. 은퇴 후 친구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만나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오랜만에 밥 한 끼 하자라는 말 한마디가 평생의 고독을 막아줍니다. 친구 관계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함께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를 하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외로움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셋째, 이웃과 연결되라. 현대 사회는 이웃 간의 정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이웃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안전망입니다. 갑자기 아플 때, 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이웃입니다. 이웃과 웃으며 인사하는 것,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고독사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도 이웃이고 내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것도 이웃입니다. 넷째, 커뮤니티에 참여하라. 교회, 성당, 절, 동호회, 봉사단체, 평생교육원. 이런 곳은 노후의 보물창고입니다. 거기에는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늦었다라는 생각을 버리면 인생 후반전은 훨씬 풍성해집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은퇴 후 합창단에 들어가 친구를 얻었고 어떤 이는 사진 동호회에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베풀고 나누라. 관계는 받을 때보다 줄 때 깊어집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하려 합니다. 작은 봉사라도 좋습니다. 경로당에서 후배 어르신을 도와주고 지역 아이들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주는 사람은 결국 받게 됩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디지털을 활용하라. 스마트폰, 화상통화, 메시지 앱은 노후의 고립을 막는 좋은 도구입니다. 멀리 사는 자녀와 손주와 매일 대화할 수 있고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안부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연결의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지키는 것은 결국 노력입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고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있겠다라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고립을 낳고 고립은 외로움을 키우며 외로움은 죽음을 앞당깁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면 웃음을 건네면 문 밖으로 나서면 관계는 살아납니다. 노후를 살아가는 데 있어 관계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모임, 이웃과의 인사, 커뮤니티의 활동, 봉사의 나눔, 디지털 연결. 이 6가지는 당신의 인생을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후의 행복은 결국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전화를 걸고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외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노후를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패 사례와 교훈. 여러분, 지금까지는 돈 건강 관계라는 3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비극을 맞이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실패 사례들은 단순한 타인의 불행담이 아닙니다. 경고이고 예고이며 곧 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연금만 믿었던 사람입니다. 60세에 퇴직한 김 씨는 평생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65만 원.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절반이 나가고 나면 남은 돈으로는 먹고 사는 것조차 벅찼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새벽마다 아파트 단지에서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자비를 해야 했습니다. 체력은 버텨주지 않았고 건강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퇴직 후 더 고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노후의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로 버틴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건강을 방치한 사람입니다. 박 씨는 은퇴 후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평생 술과 담배를 즐기며 건강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2년 만에 당뇨 합병증이 찾아왔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매달 수십만 원씩 빠져나갔고 통장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유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침대에 묶인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이 있었지만 건강이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관계를 잃은 사람입니다. 이 씨는 젊을 때 사업으로 돈도 많이 벌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에만 매달리며 가족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끊겼습니다. 은퇴 후 혼자가 되었을 때 이 씨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녀와도 연락이 뜸했고
결국 홀로 작은 방에서 지내다가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장은 두둑했지만 장례식장에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돈이 삶의 의미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가장 잔인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는 각각 돈 건강 관계에서 준비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연금만 믿으면 가난이 찾아오고, 건강을 방치하면 자유를 잃고, 관계를 놓치면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의 불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노후는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미리 대비한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이는 70대에도 활기차게 여행을 다니고 어떤 이는 같은 나이에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준비의 유무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 실패 사례들을 타인의 이야기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결국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경고를 교훈으로 삼는 사람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비극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온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누구나 그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삶을 지켜주는 세 가지 전략, 돈, 건강,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준비의 바탕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의 전환입니다.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또 다른 인생의 무대입니다. 아무리 돈과 건강, 관계를 준비했다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불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전환은 비교에서 감사로의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들어서면 비교로 괴로워합니다. 저 사람은 연금이 많다더라. 저 집은 자녀가 자주 찾아온다더라.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비교는 끝없는 나락입니다. 비교 속에서는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관점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아직 스스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감사는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루가 짐처럼 느껴집니다. 노후의 행복은 자산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두 번째 전환은 소유에서 경험으로의 전환입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집, 차, 돈, 명예. 하지만 노후는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 행복을 만듭니다. 더 이상 큰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주와 함께한 산책의 추억, 친구와 웃었던 저녁의 기억, 아침 햇살을 맞으며 마신 커피 한 잔. 이것이 소유보다 값진 자산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경험의 질이라고 합니다. 물건은 낡고 사라지지만 경험은 평생 마음속에 남아 당신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전환은 잡음에서 본질로의 전환입니다. 노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사소한 일로 마음을 소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다툼, 지나간 후회,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는 습관.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건강,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이 본질 외의 것은 모두 잡음일 뿐입니다. 잡음을 붙잡으면 불행해지고 본질을 붙잡으면 행복해집니다. 네 번째 전환은 의존에서 자립으로의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녀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진정한 노후의 자유는 자립에서 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감당하는 태도. 자립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살아있고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의존하는 사람은 불평이 늘고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자립할 때 더욱 건강해집니다.
다섯 번째 전환은 두려움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입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사실, 점점 약해지는 몸, 줄어드는 재산. 그러나 두려움만 붙잡으면 삶은 암흑이 됩니다. 반대로 희망을 붙잡으면 노후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배움,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실제로 70대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전시회를 여는 분도 있고 80대에 유튜브를 시작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희망은 언제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같은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도 어떤 이는 또 하루를 버텨야 하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이는 오늘도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라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의 전환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노후는 준비의 시간이자 동시에 내려놓음의 시간입니다. 비교 대신 감사, 소유 대신 경험, 잡음 대신 본질, 의존 대신 자립, 두려움 대신 희망. 이 다섯 가지 심리적 전환이야말로 돈 건강 관계를 지켜주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을 바꾼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긴급 속보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6072이 맞이하고 있는 끔찍한 노후 현실. 돈이 없어서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고 건강을 잃어 병원비에 허덕이며 외로움에 갇혀 쓸쓸히 살아가는 현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지금 내 옆집에서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에서 곧 펼쳐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배웠습니다. 이 현실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째, 돈의 흐름을 다스려야 합니다. 단순히 저축이 아니라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임대 수익, 분산된 금융 투자, 온라인 소득, 지출 통제, 자동화된 시스템, 이 흐름이 있어야 노후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둘째, 건강을 설계해야 합니다.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매일의 습관이 당신의 몸을 만듭니다. 근력 운동, 걷기, 절제된 식사, 정기검진, 마음관리, 생활 속 움직임. 이 습관이 쌓여 70대, 80대에도 당당히 걸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자 가장 값진 자유입니다. 셋째,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돈과 건강이 있어도 혼자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만남, 이웃과의 나눔, 커뮤니티의 참여, 봉사와 디지털 연결. 이 관계망이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준비도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교 대신 감사, 소유 대신 경험, 잡음 대신 본질, 의존 대신 자립, 두려움 대신 희망. 이 다섯 가지 심리적 전환은 노후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근본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언젠가 준비해야지라고 미루면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지출을 기록하고 몸을 움직이고 전화를 걸고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20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떤 이는 70대에도 당당히 여행을 다니고 또 다른 이는 같은 나이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이는 손주와 함께 웃으며 살고 또 다른 이는 외로움 속에 눈을 감습니다. 이 차이는 결코 운이 아닙니다. 바로 준비의 차이, 선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끔찍한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준비해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것인지 답은 분명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준비하는 자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다. 행복은 준비된 사람의 집을 찾아온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작은 행동, 작은 변화, 작은 결심이 모여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긴급 속보는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노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해야만 합니다. 시작하십시오.